우리 몸속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화장치가 있다. 이 중화장치의 스위치를 켜는 것이 건강한 산도를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산도를 유지하는 스위치를 한번 켜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와! 둘, 셋! 와! 수소! 오. 자, 이것이 산도를 조절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몸속 산도를 조절하는 스위치는 바로 수소이온입니다. 수소이온. 우리 몸에 수소이온이 많아졌다는 것은 네. 그만큼 우리 몸이 산성화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이때 우리 몸속에서 경보장치가 작동해서 수소이온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꾸어 몸 밖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즉, 수소이온 농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이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입니다. 네.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내보내고 물은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잘 배설되어야지만이 이 중화장치가 원활하게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중년들이 물을 마셔야 되는 이유가 아까 산도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물이 참 연관성이 많네요, 우리 몸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산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물은 필수 요소입니다. 예. 신장은 혈액 안에 필요한 농도보다 더 많은 전해질이나 다른 물질이 있으면 적절히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산도를 조절하면서 나온 수소이온을 제거하는 역할도 역시 같이 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내 몸의 산도를 지키는 비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신덕기 원장님. 예, 또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요. 콩팥에서 산도를 조절하는 기능 외에 폐에서도 산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폐에서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쉬기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몸속의 산도를 유지하는 데 꽤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산도를 조절하는 안전장치는 우리 몸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액 자체에 완충 작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콩팥의 작용이 있고 세 번째가 폐입니다. 이 폐는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하냐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느냐 아니면 적게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혈액 내에 있는 산도가 조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숨을 굉장히 빠르게 여러 번, 단시간에 여러 번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밖으로 많이 배출되겠죠. 이 이산화탄소는 혈액 안에 녹아있을 때는 탄산이 되기 때문에 산성을 올리는 형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많이 빠르게 해서 이산화탄소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몸은 염기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염기성이 되는 것, 알칼리가 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리셨듯이 과호흡 증후군이 있는데요. 호흡을 너무, 그러니까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호흡 급하게 많이 하시는 예, 분이 예. 계신데 그런 분들은 혈액이 알칼리화 되면서 실신에 이르기까지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비닐봉지 같은 거를 씌워서 이산화탄소를 다시 들이마시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폐도 혈액의 산도를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막 화가 나고 막 스트레스 쌓였을 때 그렇게 되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 친구의 어머님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쓰러지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응급처치법이 그냥 단순하게 이산화탄소를 다시 마시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거 참 꼭 알아둬야 되겠네요. 예. 그럼 만약에 산도를 조절하는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좋은 질문입니다. 산도를 조절하는 스위치는 안타깝게도 소모성입니다. 산성을 알칼리로 조절하든 알칼리성을 또 산성으로 조절하든 이 과정에서 이 중화장치는 소모가 됩니다. 이것들이 소모가 되면 결국 몸속 단백질로 중화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결국은 우리 맛있는 산성 음식과 내 몸의 노화를 맞바꾼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잦은 사용으로 소모가 되고 결국 산도 중화장치의 고장으로 산도 조절이 안 될 경우 다양한 병에 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 예로 호흡곤란이라든지 방금 전에 나왔던 또 경련, 경련. 골감소증, 또 심장 이상 등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병에 노출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산도를 결정하는 스위치, 수소이온. 그런데 산도 하나만 조절한다고 되는 문제는 또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건강한 산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스위치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두 가지. 먼저 네. 산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당도를 조절하는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당도를 조절하는 스위치 인슐린. 이건 뭐 중년 이후라면 모두가 신경을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당도 조절의 키, 네. 그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혈중 당도를 조절하지 못해 생기는 병이 바로 당뇨병인데요. 이렇게 우리 몸에 당도가 높아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는 중화장치가 바로 인슐린입니다. 자, 신동진 원장님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인슐린은 어떤 방법으로 당도를 이게 조절하는 겁니까? 예.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혈당을 낮추는 효능을 가진 호르몬입니다. 이 인슐린이 작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을 소비하는 걸 도와주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장을 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예. 우리 몸에서 녹말이 분해가 돼서 포도당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저장할 때는 이 포도당을 다시 연결해서 녹말 비슷한 분자로 만듭니다. 그게 글리코겐이라는 분자인데요. 이건 간하고 근육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소비하는 방법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세포에 자극을 주게 되면 포도당을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서 이제 화력발전소 역할을 하는 곳에 석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당이 타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또 배출이 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혈액 내에서 포도당의 농도를 낮추게 되는 그런 효능을 갖게 됩니다. 예, 윤영. 그러니까 결국 인슐린을 잘 관리해야지 산도도 잡을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 인슐린 관리 이거는 자꾸 들어도 더 이게 잘 정리가 안 돼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인슐린을? 예, 이 중요한 인슐린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 무조건 아껴 쓰면 됩니다. 어떻게 아껴 쓰느냐 이게 문제죠. 자, 인슐린이 대량 분비되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은 다시 당 지수가 높은 단 음식을 더 찾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혈당 관리 시스템에 혼선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에 있는 당이 세포나 간으로 가지 못하고 소변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당뇨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슐린은 이렇게 당뇨병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또 그 반면에 인슐린이 부족해지면 중년 이후에 근력이 떨어지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슐린하고 근력하고는 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도를 조절하는 중화장치로만 알고 있는 인슐린은 우리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혹은 수술 후에 회복 단계에 있을 때 근육의 구성 조직인 아미노산을 근육으로 끌고 와서 단백질을 합성해서 상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작용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쳤을 때 우리 체내에 충분한 인슐린이 없는 경우 예. 아미노산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근력이 많이 약해질 위험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당도 조절하는 것에만 인슐린을 다 소모해버리면 결국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슐린을 아낄 수 있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산도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또 나왔습니다. 예. 자, 신동희 원장님. 인슐린을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또 아낄 수 있을까요? 인슐린 낭비를 하는 방법의 반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인슐린을 제일 많이 낭비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물론 음식을 어떤 걸 드시느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식생활 습관만을 두고 본다고 하면 한 번에 폭식하시는 분. 이 경우가 가장 많이 인슐린을 낭비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반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 긴 시간 동안 식사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오래 씹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식하셔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하고요. 맞습니다. 예. 저는 이게 소식하면서 운동도 참 하는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한꺼번에 폭식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예. 이게 폭식을 했을 때 왜 안 좋냐면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췌장에서 이제 분비되게 되는데요. 췌장 전체 크기의 1에서 3%밖에 인슐린 세포가 없어요. 인슐린 분비 세포는 그렇게 작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작은 인슐린 세포들이 평상시에는 한 1 정도를 분비했다고 하면 예. 제일 일을 심하게 할 때는 한 20에서 30 정도를 분비하게 돼 있어요. 평상시 하는 일보다 20배, 30배 정도를 일을 더 해야 되니 얼마나 일이 고되겠습니까? 심장으로 따지자면 평상시에 한 70번, 80번 뛰던 심장이 한 200번, 300번을 뛰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췌장에 무리가 안 가는 인슐린 분비하는데 무리가 되지 않게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인슐린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그 인슐린을 아끼는 방법을요, 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인건비를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인건비를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쓰면 되거든요. 예, 뭐 청소하는 사람 따로 두고 밥하는 사람 따로 두고 하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러면 인건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바로 인슐린도 마찬가지예요. 인슐린이 인건비를 줄이듯이 한 번에 나온 인슐린이 여러 가지 역할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인슐린을 아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운동이에요. 예, 운동을 하면 예전에는 인슐린이 하나가 나와서 하나만큼 일을 하던 인슐린이 운동을 하게 되면 하나 나왔던 인슐린이 10만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당 100을 만들어주는 거죠, 인슐린은. 예,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에서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예. 산도를 지키는 스위치, 수소이온. 당도를 지키는 스위치, 인슐린. 건강한 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스위치를 더 켜야 합니다. 온도를 조절하는 스위치, 과연 뭘까요? 제가 한번 켜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딱! 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땀. 우리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 스위치는 땀입니다. 우리 몸의 온도 조절은 날씨가 추워지면 창문을 닫고 난방기구를 작동시키고, 반대로 날씨가 더워지면 창문을 열고 냉방기구를 가동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창문을 닫는 것은 열 발산량을 줄이는 것에 비유할 수 있고, 난방기구를 작동시키는 것은 체내에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국 땀이 잘 나도록 몸을 관리하는 것이 몸의 온도 조절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고 그 결과 산도와 당도를 제대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산도, 당도, 온도는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결국 한 가지가 무너지면 건강이라는 큰 탑이 우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방송에서 체온을 올리는 것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데 필요하다라는 거는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체온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까? 체온을 골고루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에 가장 안 좋은 것은 어디는 차고 어디는 뜨겁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전신이 골고루 건강한 체온을 유지해야지 가장 건강한 것인데, 이렇게 골고루 체온 유지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땀의 역할입니다. 예. 우리가 만성 통증 질환 같은 경우 적외선 카메라로 체열 측정을 해보면은 그 부위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온도가 낮아져 있습니다. 주변의 근육을 평소에 강화시켜서 온도를 올려줘서 온도를 맞춰줄 경우 이런 퇴행성 질환들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 몸속 밸런스를 잡아라. 몸이 산성이 되는 것을 막아야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혈압, 몸무게보다 더 중요한 산도. 자, 유영기 원장님, 왜 그런 겁니까? 자, 건강한 사람의 최적 체액 pH는 7.3에서 7.4. 예. 자, 바로 약 알칼리인데요. 혈액의 pH가 7.0으로 단 0.3만 달라져도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큰 장애가 일어나게 되죠. 이렇듯 우리 건강과 너무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산도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자체 조절작용, 즉 몸속 중화장치가 너무나 환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예. 체액이 산성으로 기울면 알칼리 쪽으로 중화하고, 알칼리 쪽으로 진행되면 산성으로 중화되고, 예.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중화장치를 또 너무 쓰면은 결국 이 중화장치도 고장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제가 이 몸속 중화장치를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